안녕하세요. 결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상처받은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래에 있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공감을 하는 듯 보이지만 진정성이 빠진 헛공감을 하면서 상대로부터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연기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소신발언도 잘하고 아는 것을 잘 표현하고 매너 있는 태도로 하여금 상대를 홀리는 재주도 있습니다. 잘 포장된 사람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격하게 친해지며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처음에는 간도 쓸게도 빼줄 것처럼 잘해주면서 상대가 자신에게 넘어왔다 싶으면 서서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며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상대로부터 신뢰도 쌓았고 내적 친밀감이 쌓여진 상태에서 상대를 위하는 척하며 자신의 기준을 하나둘씩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자들은 처음부터 이것 좀 이상한데 하며 의심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들이 잘하지 않는 충고를 기꺼이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는 관계로 빠져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사사건건 참견하고 간섭하며 이래라 저래라 나르시시스트의 잔소리와 비난에 정신 못 차리고 휘둘리면서 자존감은 지하바닥까지 떨어지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날라오는 나르의 일침에 눈치를 보며 맞춰주다가도 한 번씩 언성이 오가면 결국 내가 다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고 괜히 억울한 감정에 복받쳐 올라와서 울면 갑자기 다정하게 달래주며 자기 자신의 말에 수긍하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며 정신이 미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과정은 제가 다 겪은 일이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로 오랜 시간 관계를 이어왔다면 정말로 많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해가 되는 관계로 인해 상처가 많고 우울하며 무기력해진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이런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미안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은 절대 미안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도 당신의 아픔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당한 것들에 대해서 부르르 떨며 복수를 결심하는 것도 다 부질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들은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서면서 나를 금방 잊을 것입니다. 사과를 바라거나 혹은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은 고이 접어 넣어두시고 이제부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연락을 끊고 안 보고 산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남이 짧았다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금방 잊으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였다거나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이라면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나에게 해가 되는 인간관계는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부터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스스로 난 할 수 있어 하며 계속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경계를 만들어버리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영역은 확실하게 지키지만 다른 사람의 경계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들면서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첫 시작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해낼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관된 모습을 고수하면 나르시시스트도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양으로 그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데 급급했지만 이제라도 나도 나를 더 챙기면서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남들에게 맞춰주느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문제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고 내가 항상 1순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가 1순위여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부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이 항상 먼저인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가 아닌 내 자신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나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거절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심 갖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항상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진짜 나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잘 맞춰주기만 하는 호구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의 호의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들 역시 나에게 더 많이 베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알아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맞춰주면 만만하게 봅니다. 관계에 있어서 별다른 노력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늘 한쪽은 받기만 하고 한쪽은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내 정신 상태는 어떤지, 어떨 때 기분이 좋고 어떨 때 화가 나는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어떻게 아픈지 나를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에게 잘 대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힘을 내고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지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를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온 마음을 다해 응원드립니다. 지금 힘들다고 죽을 때까지 힘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로 마음먹고 행동하고 변화한다면 당신은 분명 행복해집니다. 저도 한때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우울한 나날의 연속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저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계속 애정을 쏟으니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더 소중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그동안 타인에게 베푼 관심과 배려를 나에게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게 놔두지 못합니다. 나를 지키는 연습을 꼭 하시고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도 더불어 습득하셔서 생활 속에서 하나씩 적용시켜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상처받은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